출퇴근이나 취미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일주일 새 2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네, 오늘은 사회부 오예진 기자와 함께 자전거 사고의 원인과 또 예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전거 사고가 요즘 매우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식으로 사고가 나는 건가요? 네, 먼저 최근의 사고 사례를 모아본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2일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에 있는 왕복 6차선 도로를 찍은 화면인데요. 네. 이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화면입니다.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어느 순간 자전거가 나타나나 싶더니 충돌을 하고 마는 모습이죠. 예.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인 72살 남성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또 다른 화면 보시면 지난달 성동구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이 천천히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 옆으로 갑자기 자전거가 나타납니다. 예, 70세 할머니가 운행하던 자전거였는데요. 화면으로 보시면 속도가 그렇게 빠른 것 같지는 않지만 할머니도 결국은 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예. 화면 하나만 더 보실까요? 올해 1월 중랑구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녹색 신호를 받은 자동차가 속도를 내서 막 교차로로 진입하는 순간 이 보행자 입장에서는 빨간 신호겠죠. 이 신호를 무시하고 자전거 한 대가 급히 들어오고요. 결국 이 사고로 인해서 이 자전거를 몰던 80대 할아버지 역시 현장에서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처럼 자전거 사고는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차량이나 또는 교통신호를 무시한 자전거에 의해서 발생하는데요. 이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이 보행자가 아닌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반드시 차도로 보행해야 함에도 자전거 운전자가 스스로를 보행자로 인식하고서 이렇게 부주의하게 보행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무단횡단을 하거나 아니면 차로에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면서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대부분 차량과 자전거의 충돌이다 보니까 사고로 자전거가 받는 물리적 충격이 엄청나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인명피해도 대체로 매우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바로 사흘 전에도 이제 광주에서였죠. 자전거와 또 자동차의 충돌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자전거 사고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네, 그렇습니다. 광주에서도 바로 사고가 있었는데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전거 사고 사망자는 총 261명으로 집계됩니다. 2012년부터 통계를 살펴보면 2012년에는 292명, 2014년에는 287명, 2016년에는 261명으로 전반적으로 그 사고 사망자 숫자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4년간 연평균을 내보면 매년 280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자전거 사고로 사망을 했는데요. 이를 다시 월로 환산하면 한 달 평균 23명이 숨지는 꼴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피해죠. 예, 방금 말씀드린 건 전국 통계였고요. 바로 어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집계해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서울 지역 통계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네,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191명인데 이 중 약 9%인 17명이 자전거 사고 사망자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명에서 무려 41%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예,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 같은데 혹시 사고의 어떤 특징 같은 것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에 취약한 시간대라든지 연령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네, 다시 한번 서울지방경찰청의 자료를 인용해서 말씀드리자면 올해 서울 시내 자전거 사고 사망자 17명 중 13명, 그러니까 77%가량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파악됐습니다. 이 범위를 다시 51세 이상으로 넓혀보면 전체 자전거 사망자의 94.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앞서 본 사고 사례에서도 희생자가 대부분 고령자였죠. 네, 심각한 점은 자전거 사망 사고의 절대적인 숫자는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자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지금 화면을 보시면 2014년 자전거 사망자 중에서 고령자 비율은 43.2%에 그쳤는데 다음 해인 2015년에는 55.6%로 늘어났고 또 그 다음 해에는 그러니까 지난해죠. 62.5%까지 비율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령자 자전거 사고는 주로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 거주지 인근의 3차로 이상 대로변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산책 겸 운동에 나서거나 가까운 거리에 볼일을 볼 때 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데 따른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렇게 유독 고령자들의 자전거 사고가 잦은 이유는 뭘까요? 네, 노년층의 자전거 사망 사고는 주로 큰 도로에서 교통 신호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교통법규를 무시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예.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된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인도가 아닌 차도로 다녀야 하고 차도에서는 자전거 전용 도로나 아니면 차도 가장 바깥쪽에서 붙어서 운행을 해야 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경찰 통계를 보면 골목길이나 자전거 도로보다 편도 2차로 혹은 3차로 이상의 큰 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 차량을 보면요, 오토바이나 택시보다는 버스나 화물차, 건설기계 같은 대형 중장비 차량과 충돌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예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